금강산 관광이 올해로 12년째 멈춰서 있습니다. 사실 관광은 벌크 캐시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관광 자체는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관광을 하려고 해도 관광객의 안전은 보장이 돼야 할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남측의 관광시설을 모두 철거하겠다고 하고 또 북미 관계, 남북 관계는 개선에 기약이 없어 보이는데요. 금강산 관광 재개는 과연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뜨거운 감자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금강산 관광 재개 범강원도민 운동본부의 최윤 상임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오경식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고성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고성 국민들의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지난 18일 날이 그 금강산 관광 시작한 지 21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고성에서 전국의 각계 대표들이 한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평화회의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는 중에 길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문 닫은 식당이나 이 가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폐허를 지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연합뉴스에서 이 금강산 관광으로 인해 갖고 이 관광이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폐점을 한 식당이 한 400군데가 되고 네. 그동안 10년 동안에 이 그 누적된 피해액이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 갖고 관련 그 투자 회사들 이런 쪽에서의 그 피해액이 또 한 1조 5천억. 그래서 총 한 2조 정도의 이 경제적 손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은 상당하게 되는데 사실 고성 주민들로서는 진짜 참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한테 호소하는 게 호소가 아니라 절규에 가까운 그런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금강산 관광 재개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바라는 건데요. 네. 저는 그 금강산 관광이 그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고성 주민뿐만 아니라 그 영동 그 동해안 지역에 있는 그 속초, 양양, 강릉, 삼척 이 전체적인 어떤 동해안 벨트 라인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끼치고 있고 또 이 남북 관계 하나의 그 이 민간에서부터 시작된 통일 관련 그 재개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국민들의 상실감 이런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걸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려고 해도 그 유엔의 대북 제재가 조금 걸리거든요. 뭐 이제 벌크 캐시라고 해서 이제 현금이 대량으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제재 대상이지 사실 관광 자체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광은 유엔 제재의 대상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광을 시작하고 이 또 중단시킨 거는 우리 정부가 결정한 거지 유엔에서 이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은 이 제재의 대상이 아니고요. 또한 그 벌크 캐시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벌크 캐시도 그냥 모든 그 돈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량 살상 무기로 개발하는데 사용될 우려가 있는 그런 경우에 벌크 캐시를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현재 그 유엔 제재상으로나 뭐 국내법상으로 그 북한 관광이나 금강산 관광이 뭐 불허될 이유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유엔 제재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그렇고 또 중국도 그렇고 유럽 각국에서 금강산 관광 및 백두산 관광은 특히 그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유엔 제재라는 어떤 틀 속에 갇혀 있어서 그렇지 뭐 기업이라든지 국가 차원의 어떤 그 단체 관광은 안 되지만 개별 관광은 아마 대한민국만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다 그 개별 관광이
그 재개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 북한을 관광하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정말로 이상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도 가고 중국 사람도 가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만 북한에 갈 수 없다는 그런 현실인데요. 아니 제재 대상도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얼마든지 북한으로 관광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제일 큰 원인은 대한민국 정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사람을 만나거나 접촉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 사람이라든지 북한 지역에 갈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관광을 가겠다?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제일 큰 원인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그 금강산 관광 재개 범도민 운동본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이런 운동을 했는데 지난 그 10월 23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내 그 시설들을 철거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금강산 관광이 재개하는 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하고 있는 개별 관광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개별 관광을 그 추진하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이틀 만에 한 650명 정도의 이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통일부에다가 이 북한 주민 접촉 승인 요청을 했고 통일부에서는 이 북한 접촉 승인을 저희들한테 해줘서 이제 이달 말까지 저희가 이제 북쪽 사람들하고 만나갖고 개별 관광에 대한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는 걸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북쪽에서 우리가 접촉을 해가지고 초청장을 받았을 때만이 이 통일부에서 이 그 방북 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사실 이제 북쪽의 통로가 모두 막혀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여기저기 지금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개별 관광을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이제 신청도 받고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금강산 관광의 처음에 재개가 정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현대라는 민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에서부터 시작이 되다가 보니까 국가에서 그 대상들을 뭐 협의 과정들을 도와주고 뭐 관련되는 법안이라든지 합의서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그 좋은 모범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현재 그 경색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개별 관광을 통해 가지고 정부를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에는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네. 다행인데 중요한 건 통일부라든지 관련되는 정부에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예컨대 금강산 시설을 철거하겠다고 했을 때 통일부가 그냥 가서 만나면 되는데 왜 서면으로만 답하려고 그럽니까? 네. 가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해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통일부가 만나는 것조차 우리가 꺼려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남측 주민들을 언제든지 환영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좀 공식적으로 우리 관광객의 안전이 보장이 돼야 정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 관광객의 안전 보장은 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북한에서 초청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신변 안전 보장에 대한 각서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네. 통일부에서는 이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초청장을 받아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98년도에 그 7월 9일 날 그 신변 안전 보장 각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은 그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와 남측의 현대건설 등등 사이에 금강산 조직 관광 사업을 위해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서 그 북한 측이죠. 우리 측 지역에 들어오는 뭐 현대 실무단 직원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과 무사기한을 보장한다라는
신변 안전 보장 각서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98년 7월 9일 날 만들어진 이 신변 보장 각서가 과거에 그 억류 사건이라든지 또는 박영자 씨 사망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보장 각서가 약간의 그 유명무실한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보장 각서라는 것은 당시의 책임자라든지 당시의 규정을 누가 위반했고 어떤 상황이 됐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충분히 논의해서 풀 수가 있는데 지금 신변안전 보장 각서는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이름 등등의 문제를 정부라든지 관련되는 그 통일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만나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네. 과거에 민간에서도 해결했는데 왜 정부에서 해결을 못하느냐.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북한도 금강산 관광을 이렇게 재개를 원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또 강원도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소망을 담고 있는데요. 그 뭐 초청장을 발급한다거나 아니면 또 북한에서 이제 정부 대 정부, 우리나라 정부와 이렇게 좀 안전을 약속한다거나 이런 과제가 해결이 되면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정부가 좀 자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급작스럽게 문을 열고 또 북한에서도 참여를 하고 이런 전향적인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자꾸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 눈치를 보느냐? 미국의 눈치도 보고 또 뭐 여야의 눈치도 보고 다른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민간에서 주도를 하고 민간에서 시작을 한 경우에는 뒤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통일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분명히 해결할 출구는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사실 좀 주체적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좀 북미 관계에 신경을 전혀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좀 뭐 얘기가 잘 풀리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은 언제쯤 또 열릴 걸로 기대를 하시나요? 그 당장 뉴스에 네. 북미 회담에서 핵 문제는 내려놨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저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자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북한의 어떤 카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명철 통일전선부장이 그 싱가포르 회담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원산의 카지노 건설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 관광이라든지 동해안의 국제적인 어떤 그 이벤트라든지 이런 경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북한에서 미국을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인 걸 보면은 분명히 북한에서도 그런 카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 원산이라는 곳이 이 금강산을 빼놓고 그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산 관광 개발을 통해 가지고 금강산과 연계하고 또 금강산과 연계가 된 경우에는 바로 설악과 같이 연계가 되고 그게 결국은 동해안 관광 특구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동해안 주민들의 경우에는 원산이 개발이 되고 이 원산과 금강산이 그 같이 맞물려서 개발이 되면은 결국 동해안에 경제적인 어떤 혜택이 충분히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 북미가 좀 관계가 잘 풀리면 반드시 또 남북 관계 개선도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제 지금 북미 간의 대화는 그 물 밑에서 사실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핵 협상을 내려놓겠다라는 얘기는 자신들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이 있는 속에서 이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비핵화라는 요구와 그다음에 그에 따른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 요것이 이제 합의가 됐을 때 이제 그 북미 회담이 성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북쪽이나 미국이나 현재로서는 뭐 경제적 개발 요구와
그 트럼프 정부로서는 이 어떤 그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죠. 네. 저는 약간 비관적입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과연 북한에서 특히 김정은 그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이게 비핵화 문제인데, 만약에 핵을 포기하면은 체제 안전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핵은 어떤 형태로든지 뭐 파키스탄 모델처럼 어떤 형태로든지 가지고 있대. 단 이 핵을 적절하게 감시 감독하는 어떤 뭐 유엔 뭐 중립 관리인이라든지 감시 체제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아마 절충적인 형태로 그 핵 문제가 그 선에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체제 안전 보장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비핵화가 되고 체제 안전 보장, 이거는 약간의 상극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리비아 사건이 그랬고 또 다른 나라의 핵 문제 해결의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파키스탄이라든지 그런 모델을 원하지 리비아 모델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 리비아 모델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리비아가 가다피가 비핵화를 선언하면서 리비아에 있는 모든 핵을 미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다피는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이런 것을 목격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누구나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체제, 중립국이라든지 유엔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체제 선에서 비핵화 문제를 어느 정도 절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리 그 북미 회담과 그 남북 간의 그 어떤 그 진전 이런 것들을 아마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정말 북한의 속내를 우리가 투명하게 다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또 조금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의 그 흉물스런 시설들을 다 철거해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이제 이대로 이렇게 우리 관광 재개가 끝나는 건가 하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 멘트,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로 이 해석이 가능한데요. 일단 작년 9.19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요거를 이제 이 정상화하자 이런 합의가 있었고 올 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하고 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이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의 표시가 이제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이제 거기 10년 이상 방치돼 있다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 원산 갈마 지역의 그 관광 시설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이제 좀 이 낡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치자라는 측면과 또 하나는 금강산 관광이 그동안은 이 북한에서 입삼료만 받고 건물 짓고 뭐 거기서 이 영업 수익 나는 거는 우리 기업이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좀 불공정하니까 이제 앞으로의 이 관광 정책은 그런 기조로 하는 거는 좀 바꾸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뭐 서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사실 금강산 관광 재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굵직굵직한 큰 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동해선 철도 연결도 있고요. 어떤 사업들이 더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많은데 그 전에 이제 이 북한하고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제 셈법이 다르다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에서는 이 비핵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이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거고 이 미국에서는 이 비핵화가 되면은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런 그 셈법의 차이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상호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을 때는 북쪽에서 자신들의 체제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서 비핵화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받아들일 거다. 이때까지의 걸 봤을 때. 그렇다면 단계적인 이 어떤 접근, 그러니까 일정한 핵 시설에 대한 폐기와 그 일정한 제재의 완화, 그리고 더 큰 형태로 해서 몇 년 동안의 프로세스 속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는 이런 과정들로 합의가 됐을 때 이 비핵화가 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오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사실은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이 교류 활성화는 현재하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고, 특히 이제 강원도로서는 이 분단 때문에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원래 이제 분단되기 전에 강원도는 한반도의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분단이 되면서 이 대한민국의 그 변방으로 그 전락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남북 간의 그 경제가 교류가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는 가장 혜택을 강원도에서 받을 수 있고, 그 내용들이 예를 들면 이제 동해안의 원산 갈마지구부터 설악, 그다음에 동해까지 이어지는 동해안 관광특구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또 러시아에서 뭐 가스관도 연결되고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는 이득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좀 경제적인 이득 같은 거 좀 뭐 통계로 나온 게 있나요? 그 통일부에서 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그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될 경우에는 그 대한민국은 하나의 그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무궁무진한 지하 자원과 그다음에 굉장히 저렴한 인건비, 거기에다가 그 남한의 자본력이 합쳐지면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조금 침체기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의 그 도약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특히 동해안의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 사회 간접 자본이 지금 곳곳에 확충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KTX도 뚫려 있고 그것이 이제 올 연말이면 동해까지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그 포항부터 해서 계속 그 철도가 연결되고 있는 중이고, 제가 우리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준비 작업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그 강릉에서 제진까지 이거 철도 한다고 그 건설한다고 대통령과 그 남북 정상회담 만나서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직 예산조차 안 잡혀 있습니다. 네. 이건 빨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스관 건설을 위해서 러시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단지 요 끊겨 있는 그 기간 동안에만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은 남북 관계가 개선된과 동시에 바로 연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런 그 준비 작업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또 북미 관계가 경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또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가시적인 성과, 특히 가시적인 성과가 뭡니까? 예산이죠. 지금 국회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그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별로. 이게 정부의 의지라고 저는 바로 추측할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가 있는데, 과연 체제 안전 보장, 우리가 북한의 그 김정은 그 정부의 어떤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일반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 그다음 미국이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곰곰이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자칫 이런 그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게 결국은 한반도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 군사 훈련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그 경우에 따라서 주한미군, 지금 주한미군 그 주둔 그 경비 때문에 뭐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하는 것이 체제 안전 보장이냐,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 정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 부분도 사실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북한이 원하는 뭐 체제 안전 보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네. 그렇게 무겁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정부의 일이고요. 네. 우리 민간에서 이렇게까지 개별 관광을 위해서 남북 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우리 대표님처럼 몸소 뛰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개별 관광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거든요. 그 여론을 형성하다 보면은 정부가 안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또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민과의 대화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대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셨거든요. 그런데 뭐 조금 더 기다려라. 남북 관계만 생각하면 뛰어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늦은 것 같지만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남북 간의 그 교류 활성화는 이제 이 미국의 제재 완화 이거를 통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측면들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교수님이 우리 정부의 그 소극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좀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이 9.19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막바로 생긴 게 한미 워킹 그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조율하는 이 한미 간의 실무자들 어떤 모임인데 거기에서 이 남북 관계를 일일이 다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엔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미군 사령부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 철도 그 개설을 위한 조사를 위해서 우리 기관차가 이제 북쪽으로 가는데 그 기름의 여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 운행을 하려면 이제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유류의 대북 반출이라 갖고선 그걸 못 가져가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방송 장비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서 이건 어떤 제재 대상 품목이니까 가져가지 말라든지 이런 이제 과도한 간섭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국 정부도 사실은 물론 이제 자신들로서는 북미 관계의 그 진전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지만 역으로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는 게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거라는 걸 좀 인식해 갖고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과도한 간섭이라든가 이런 건 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과도한 간섭이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조정을 하면은 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대북 그 유류라든지 우리가 그 강원도에서 그 축구 청소년 유소년 축구단들이 갈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예외 조치를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는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기름을 기차가 가는데 유류 반출이 안 된다 그러면은 곱까지 갔다가 다른 예외 조치를 받는다든지 유류까지 못하게 하면은 기차가 어떻게 가느냐 이런 정도 굉장히 세세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조치를 취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제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거를 좀 제어를 하는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북으로의 그 기관차에서 사용할 연료를 가지고 가는 게 무슨 유류의 반출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속도 조절을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무지무지하게 과도하게 간섭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과감하게 이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이 돼야 북미 관계도 잘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미국이 이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를 정치적으로 너무 끌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치적으로 안 끌고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 나라의 경제적인 그 이익, 실리를 위해 가지고 정치를 계속 이용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좀 작지만은 그 정치력이 우수하고 외교력이 훌륭하면은 또 미국 정부 상대로 어떤 정치적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훌륭해지면은 우리도 이익을 취해야죠. 네. 신뢰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어떤 그 미국의 눈치를 뭐 보지만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다른 나라와 차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북한의 그 최선희 그 부장도 지금 러시아에 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다각적인 어떤 외교를 통해 가지고 어떤 외교적 압력도 가하고 또 외교적인 신뢰도 추구하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대통령이고 그 나라의 지도자의 사명이죠. 네.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해서 뭐 북한과 관련된 모든 일들은 사실 또 우리 정부가 정말 나서서 정부 중심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지금 강원도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범강원 도민운동본부도 만들고 이렇게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도 고맙습니다. 받고 또 개별 관광 신청도 받고 있는데 민간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분명히 재개에 도움이 되겠죠? 저희 민간에서 운동하는 게 어떤 이 결정을 하고 이룰 수 있는 위치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못하는 역할을 이 민간이 해서 정부가 결정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이 민간의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그 금강산 관광 재개 운동을 했는데 그 취지는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자칫 잘못하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의 어떤 그 전쟁의 위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때는 우리 민간들이 좀 나서갖고 금강산 관광 재개 운동을 해서 그거를 성사시켜서 꽉 막힌 남북 관계를 풀고 그거를 통해서 이 본격적인 남북 교류의 시대를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뭐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지만 특히 강원도로서는 그런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강원도민의 생존권과 앞으로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한 지 한 일주일도 안 돼갖고 강원도 내에 한 500개 단체들이 모여갖고선 운동본부를 만들게 된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런 민간의 노력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은 그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산 관광은 원래 민간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민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이 그 정부라든지 통일부에서 뒤에 그 법적으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성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그 개별 관광을 위한 여러 단체 모임과 그다음에 여러 분들의 그 노력은 향후에 그 금강산 재개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의 어떤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조금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별 관광을 위한 그 어떤 뭐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누구를 접촉해서 어떤 식으로 개별 관광을 해야 될 것인지까지도 세부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중국을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그 동해안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뭐 개성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이게 그런 다각 개별 관광이라는 게 특별히 어떤 그 짜여 있는 그런 것이 패키지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관광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뭐 관광 전문인들과 충분히 노력해서 그 세부적인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통일부라든지 정부에서 요청하는 중요한 그 아킬레스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강원도에도 요구를 하고 통일부에도 요구하고 그리고 북한에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북한에 관련되는 카운터 파트너의 단체도 이러한 것은 개별 관광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그 관광 프로그램은 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열어두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준비 과정에서 접촉하고 있는 거는 아직 뭐 결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금강산 개별 관광이라는 거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개성 관광일 수도 있고 평양 관광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막혀 있는 길을 뚫어내는 그런 이 방안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남한 정부나 북한 정부나 미국이나 다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사안을 우리가 던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뜨거운 감자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 뜨거운 감자를 우리 강원도민들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남북 미 정부에다가 던져놨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먹기 좋은 따뜻한 감자로 만들어서 돌아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그럼 이제 그 금강산 관광 재개 개별 신청을 하거나 또 서명 운동을 하는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예, 예. 네, 어디로 가면 되죠? 제가 오늘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네.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평창에서 평화로, 그러니까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 시작된 평화로를 갖다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들이 금강산 관광 개별 관광 신청하는 거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를 그 동의하는 서명을 받는 사이트가 www.peaceagain.net입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막바로 서명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개별 관광 신청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선 서명도 해주시고 또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서명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예, 한 2, 30초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개별 관광 저도 신청을 했지만 뭐 예. 언제쯤 이루어질지는 뭐 당연히 아직 강의 미지수고요. 근데 네. 혹시 뭐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그런 좀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나요? 일단 그 원래 금강산 관광이 진행이 될 때 그때는 이제 이 1인당 한 3, 4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그때는 뭐 고등학생들도 이제 수학여행도 가고 그랬는데 네. 일단 육로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비용에서 뭐 물가 상승률 정도면은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시설들이 안 좋아가지고 뭐 육로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비행편으로 가면은 비용이 좀 많이 들겠죠. 네. 근데 저는 처음에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길을 열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지불해도 될 그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당연히 이렇게 고성으로 해서 육로 관광을 갈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아니라 뭐 비행기로 어떻게 다르게 들어가거나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거나 예. 여러 가지 길이 있나 봐요. 그게 개별 관광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개별 관광은 어디로 가라는 원칙이 없으니까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2008년도에 평양과 묘양산을 갔었는데 네. 그때는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평양으로 바로 갔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특별한 전세기죠. 예, 전세기로. 예.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기업에서 다 모아서 가는 거니까 이거는 유엔 제재 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단체라든지 기업에서 모아서 이렇게 같이 가면은 이거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간다면은 뭐 2명 또는 3명에서 또는 뭐 많으면 한 5-6명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개별 관광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중국을 통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비행기로 바로 가게 되면 네. 이 고성군에서는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뭐 고성군의 경제를 위한
관광 재개는 아니겠지만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이제 이 여러 경로를 열어둘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육로 관광이 돼야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비용도 절감되고 많은 사람들도 갈 수 있고 그 또 이 강원도의 혜택도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처음에는 금강산 관광에서 출발하지만 멀리는 이제 원산 갈마지구에서부터 밑으로는 동해 삼척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이제 동해안 관광 특구 이렇게 그 만들어내는 그 그림 속에서의 이제 시작인 거죠. 네. 네. 아, 그리고 이게 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왜 관광시설 철거하라라고 어쨌든 요구는 했잖아요. 게다가 이제 개별 관광까지 이렇게 민간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그 금강산 관광시설 소유권을 현대해상이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좀 뭐 기분 나빠한다거나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아니,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네.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기분 나쁘고 그런 네.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 2030년까지 어쨌거나 그 현대 아산이 그 시설물을 그 투자도 하고 그 소유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더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네. 저는 이제 우리가 금강산 관광 개별 관광을 통해서 그걸 목적이 아니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남북 간의 교류와 어떤 평화의 어떤 상징으로 진행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부가적으로 그 이 동독과 서독의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서독 주민들이 동독에 여행을 많이 갔어요. 개별 관광으로. 그것도 한번 이 사례로 연구를 하시는 게 좋고 또 당시에 동독 주민도 서독에 관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동독 주민이 서독 관광을 갈 때 가지고 가는 돈이 5마르크였습니다. 그게 우리 돈으로 한 5천 원밖에 못 가져갑니다. 네. 5천 원 가지고 어떻게 여행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서독에 있는 친지들이라든지 서독에 있는 형제들이 보조를 해주는 그런 방식을 택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그 개별 관광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결국은 이산가족 상봉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그렇게. 북한의 주민들과 남한의 주민들이 서로 개별 관광을 통해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는 서로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과거에는 북한의 이산가족이 남한에 왔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그 개별 관광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이산가족과의 연결성을 같이 지으면은 오히려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유엔 제재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해법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금강산 관광이 이제 남북 관계 회복의 하나의 계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그 개별 관광이 어떤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 주민 간의 접촉을 통하는 이런 또 이 사업일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동감을 합니다. 네. 네. 자,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서 언젠가 또 이렇게 이산 가족의 만남의 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근데 그 고성을 경유해서 나중에 금강산으로 가게 되는 좀 활성화가 된다면 네. 금강산 가는 길에 그 DMZ도 굉장히 네.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쪽에 뭐 평화공원 이런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그 강원도에서는 이제 고성 유엔 평화 도시.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유일한 이 분단 국가의 분단도의 분단군이 고성군입니다. 북쪽에도 북고성 똑같은 고성군이 있고 뭐 이 규모도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 통일이 되기 전에 이 강원도가 이제 뭐 평화특별자치구로 도로 바뀐다는 거 마찬가지로 고성군을 그 유엔 평화특별도시로 지정을 해갖고 작은 규모에서의 이제 통일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북 간의 어떤 통일의 하나의 이 어떤 좀 시험대로서 그걸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어떤 DMZ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풍부한 어떤 이 자연의 보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광 자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시대는 바이오 시대 아닙니까? 그 바이오
어떤 신약들을 개발하는데 많은 유전자들이 새로운 유전자들이 필요하고 그거를 보유하는 국가가 기술 선진국인데 지금 DMZ에서는 한 60, 70년 동안 이 손에 안 댄 많은 이 식물들이라든가 멸종된 식물 중에서 남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새로운 자원으로서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연구소를 세워갖고 바이오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고성이 관광 도시일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바이오 산업의 어떤 첨단 도시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참 고성을 작은 통일 도시로 이렇게 좀 상징성을 갖게 만들어 본다는 건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대표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죠. 그거는 지금 남북 경색 국면 아무 관계 없거든요. 우리가 진행을 하면 됩니다. 즉 강원도에서도 진행을 하고 또 통일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니까 문제죠. 네. 앞으로는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고 또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할 때 한반도 비핵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때는 금방이라도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데요. 이제 분명한 건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국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미국도 북한도 또 우리 정부도 이 금강산 관광 재개 또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